생존하고 성장하는 기업의 조직 문화는 어떤 모습이고 이를 위해 갖춰야 할 요건들은 무엇인지 조직 문화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고 혼돈의 시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DB만의 경쟁력 있는 조직 문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제가 정의하는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의 어떤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는 거, 회사 소속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뭔가의 정신적인 기주가 되는 거, 이게 저는 조직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조직 문화는 복리후생이다. 우리 회사 굉장히 뭣도 해주고요, 뭣도 해주고요, 월급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굉장히 조직 문화가 좋다라고들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뭔가 대우가 좋다라는 거는 조직 문화를 구성하는 키 일부분에 불과한 거지, 그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것들이 다 무시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회사의 진짜 중요한 가치관, 요게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해주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따라야 되는 거지,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995년 1월) 삼성전자는 제품 불량으로 반품되어 입고된 휴대폰 15만 대를 수거해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렸다. 신경영을 선포했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벌인 특단의 조치였다. 이 이벤트는 구성원들에게 기업이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핵심 가치를 확실하게 각인시켰고, 이후 기업의 분위기는 급격히 전환됐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관리 스타일, 시스템, 구조, 전략, 핵심 역량, 구성원, 공유 가치를 통해 잠재적 성장을 가늠한다. 그 중에서도 공유 가치는 모든 요소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중심적인 연결고리로 작용한다. 정확한 비전은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관이 되고 조직을 하나로 움직이게 하는 구심점이 되지만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건전한 사고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이나 편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조직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뚜렷한 가치관과 신념은 내부 구성원들의 심장을 뛰게 해 조직 성장의 든든한 원동력이 된다. 우리 조직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에 대한 내용이 조직 구성원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명확히 파고들어 있어야 한다. 과연 우리 조직은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왜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지?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보통 말해서 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치관, 핵심 가치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비전이나 핵심 가치가 중심에 자리 잡고 사람들이 이거를 숭배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숭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저는 조직의 지속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공유 가치 또는 가치관, 소위 말해서 비전, 요거를 중심에 두고 밑에 우리는 같은 회사에 소속된 식구야, 일종의 동료야. 요런 게 밑바탕에 깔려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저는 이제 요 밑에 있는 밑바탕에 있는 작업은 우리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만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something이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의식이 됐든 아니면 뭐 복장이 됐든 아니면은 뭐 물건이 됐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역사적 유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단어를. 그래서 이 가치관과 역사적 유물이 같이 프로치 되면은 굉장히 좋은 가치관이 탄생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래가는 회사, 성장하는 회사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시스템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직 구조는 구성원의 동기부여로 이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사람들은 기여한 만큼 보상받기를 원한다. 주변 사람들이 받는 것과 비교해 공정하기를 바라고, 조직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더 많이 보상받아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젊은 세대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 역시 공정이다. 그 어떤 세대보다 공정하지 않은 대학 입학이나 공정하지 않은 취업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런 특징은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정하지 않은 평가나 승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다. 조직 문화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문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측면. 이제 문화는 회사와 나, 동료와 나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신뢰가 있다 없다? 뭐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신뢰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마치 공기하고 많이 비유하는데 이 공기와 같은 문화하고 그다음에 또 뒷단은 뭐냐면은 공기청정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공기를 좋게 해줘. 그러면 건강해가지고 숨쉬기도 편해. 저는 이게 뒷단에 있는 이게 이제 구조 같은 거거든요. 구조. 그래서 이거는 이 구조는 소위 말해 제도다. 회사가 얼만큼 내부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느냐. 그리고 우리 회사는 참 공평한 회사야. 공정한 회사야. 그리고 뭔가 출하해야 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을 솟구치게 하는 회사야. 라는 것들은 사실은 시스템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 이게 이제 일종의 구조, 그다음에 제도라는 거고, 소위 말해서 문화와 제도, 구조가 합쳐진 게 저는 조직 문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로벌 컨설팅 기업 베인앤컴퍼니는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생존 현황을 조사했다. 금융위기가 끝나고 3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70%의 기업은 겨우 생존을 유지하고 있었고 20%는 망하거나 수익이 악화되어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또 오히려 더 승승장구 중인 10%의 기업도 있었다. 승승장구 중인 10%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혁신 의지가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럽게 내재화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혁신이라는 단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정도가 생존의 기로에 놓인 기업들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온 것이다. 혁신 의지를 지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조직 문화. 모든 조직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조직 문화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동료 압박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피어 프레셔라고 하거든요. 좋은 동료, 유능한 동료들이 조직에 마이너스,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견제를 해줘야 돼요. 조직이라는 구성원이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대충 뭐 묻어간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를 전문용어로 링겔만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묻어가는 성향.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직은 이 링겔만 효과를 없앨까, 방지할까?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얼만큼 이거를 줄일까가의 과제인 건데 이 링겔만 효과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눈치를 주는 거예요. 회사는 안 무서워해요, 요새는. 같이 일하는 옆에 있는 동료는 무서워해요. 상사는 잘 안 무서워합니다, 요새는. 부하 직원이 무서워요. 이런 현상을 좀 응용해가지고 동료 압박에 의해서 이 링겔만 효과가 줄어드는 그게 저는 좀 우선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쇼크로 경제는 얼어붙고 많은 기업들이 휘청대고 있는 현재. 탄탄하게 뿌리내린 비전과 그로부터 다져진 조직 문화는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조직 문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성장의 원동력이 될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